지구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곳에서 2년간 살았다는 얀센 부자의 비밀. 지구 공동소리란 우리가 사는 지구는 땅속이 흙과 암석으로 가득 찬 구체가 아니라 고무공과 같이 속에 공동이 있어서 다른 세계와 연결된다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아가르타의 세계나 쥘 베른의 지조여행 같은 명작에서 소개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를 거쳐 20세기의 과학의 발전으로 그 근거는 차츰 희미해져 갔다. 지질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기도 했지만 과학자들은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했다. 이 가설은 지구 지각의 안쪽에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르자면 지구의 대칭으로 존재하는 내부 세계는 그 층의 두께와 상관없이 전 지점에서 무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의 자전으로 발생되는 원심력은 밖으로 사람들을 밀어내지만 회전 반경이 가장 큰 적도 지역에서도 그 힘은 통상 지구 중력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내에 사람이나 건물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고 가설로서 성립되지 못한다. 이 가설은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하레이가 극지방의 변칙적인 자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 공동소를 고안해내면서 학회를 통해 퍼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수성과 같은 직경의 중심핵과 금성 및 화성과 같은 직경으로 두께 500마일의 동심 구상에 두 개의 내핵을 가진 공동지구라고 하는 설이었다. 이러한 껍질끼리는 공기의 층으로 나뉘어 있고 이 껍질은 각각 자극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여겼다. 또 그의 설에서는 지구 내부는 밝고 어쩌면 거주가 가능하며 거기로부터 나오는 발광성 가스에 의해서 오로라가 생긴다고 여겼다. 1770년경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 오일러의 공식을 발견하고 현대 수학과 물리학의 토대를 마련한 스위스의 수학자 레온 하르트 오일러는 지구 내부에 고도의 문명을 가진 종족이 있고 그 속을 비추는 한 개의 내부 태양이 있다고 하며 지구 공동토를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지구의 핵은 철과 니켈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구 내부는 반경 약 1000km에 거대한 행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주장하던 오일러와는 많이 다른 의견이 분명하다. 그러다 1967년 1월 6일에 미국의 기상위성 ESS-3이 북극과 남극에 거대한 구멍이 존재하는 것을 촬영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1969년 미 해군의 남극 조사대를 지휘한 리처드 버드 소장이 지구 내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과학을 지닌 종족이 있어 그들과 함께 생활했었다고 증언을 한다. 그런데 이 당시의 위성사진은 카메라의 앵글상 한 번에 극지방까지 촬영이 불가했으며 극지방의 태양광이 부족해 한 장으로 합성하면 아래 위가 빈 것처럼 나온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럼 지구 내부의 증언은 뭐지? 전 CIA 소속 에드워드 스노덴 씨는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다고 한다. UFO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인 풍선이나 자연현상은 설명에 무리가 있다. 몇 개의 비밀 문서에 담긴 내용은 고도의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해저 열 분출구 속으로 들어가거나 태양의 궤도에 들어가거나 할 때 쓰는 물건이다. 그리고 그 물건을 조종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일체의 기밀로 되어 있다고 한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청부업체의 대부분은 지구 멘틀 속에 우리보다 고등한 생명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한다고 한다.
바로 스노덴이 말하는 것은 지저의 지적 생명체인 것이다. 지구 공동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멘틀 속에 지저인들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노덴이 말하는 의미는 지구의 중심에도 마치 손바닥을 뒤집은 듯 우리와 같이 땅 위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얀센 부자의 체험담. 스웨덴 어부인 얀센은 1829년 4월 배를 타고 노르웨이 연안 북쪽을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극권에 들어서자 잠잠하던 날씨가 갑자기 급변하여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는 며칠간이나 계속되었는데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수일 후 태풍이 멈추었을 땐 주위가 못 보던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 풍경은 너무도 이상했다. 배의 앞과 뒤로 하늘이 펼쳐져 있고 정작 있어야 할 위쪽에는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뿐 아니라 마치 바다의 장벽에 갇힌 듯했다. 그곳은 마치 물로 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 풍경이 다시 며칠간 계속되었다. 그리곤 이윽고 정상적인 수평선이 보이는 세계로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무언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는데, 태양의 색이 조금 더 붉고 바다도 무언지 모를 이질감이 들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커다란 배 한 척이 나타났다. 얀센은 도움을 청하려 그 배로 다가갔는데 배 위의 승무원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키가 4m가 넘는 거인족이었다는 것이다. 얀센은 기겁을 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거인들은 뜻밖에도 친절하였다. 거인들은 우호적으로 얀센을 대해주었고 자신들의 왕국을 안내해 주었다. 거인들이 쓰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지만 무언가 산크리스토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얀센이 당도한 곳은 예프라는 마을이었다. 거인들은 고도의 문명을 지녔으며 본 적도 없는 기계들이 수없이 존재했다. 건물은 황금색으로 빛났고 농작물은 풍부했으며 사과는 사람 머리통만 하였다. 고인들은 밝고 친절했으며 평균 수명이 800세 전후라고 했다. 얀센 부자는 왕이 머무는 곳을 허락해 주어 약 2년간을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2년 후 어느 날 원래의 지구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다. 고인들은 떠나가는 얀센을 위해 금과 상태한 진호를 선물했다. 얀센은 자신이 타고 온 배를 몰아 지저 세계를 출발했다. 다시금 바다 터널을 지나 무사히 원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왔다고 생각한 곳은 자신들이 표류했던 북쪽의 노르웨이 바다가 아니라 남극해였던 것이다. 얀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끝없이 항해를 하게 되는데 다시금 끔찍한 태풍에 들어서게 된다. 이 태풍으로 배는 산산이 부서져 침몰된다. 물론 거인들의 선물도 함께였다. 아들인 올라프 얀센은 빙산을 타고 표를 하다 지나가던 포경선에 의해 구조되는데 얀센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곤 추위와 피곤으로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북극해에서 얀센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얀센과 같은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건이 3건 정도 있었던 것이다.